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90년대의 한국의 외교적인 군사 행위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도 외교적으로 대리전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이중 외교로 이득을 벌려고 시도했던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목적은 바로 로봇과 인공지능에 따른 잉여 인구를 없애기 위한 저는 조치였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당시에 일본의 정재계와 그리고 조총련, 제2동표, 파친코 업계들이 서로 협력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그리고 미사일 개발에도 많은 동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노태우 정부도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을 다시 시작해서 김영삼 정부 때까지도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 시설인데, 이 해당 시설에서 베타산업 키토신을 생산한다 점은 어쩌면 소각장을 바탕한 의료 수역을 생산하는 저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한 이 해당 시설을 통해서 핵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해당 기사에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어떤 위협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제가 글자로 써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건 미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한국과 일본 핵 개발이 좌절된 것은 어쩌면 미국의 이런 의도가 저 담겨져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내에서도 정근모 박사가 이러한 외교적인 위험을 알고 핵무기 개발을 좌절시키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 끝에 김대중 정부 때 완벽하게 중단하게 되었죠. 자, 여기서 이정구 전 사장이 원전의 협정이 소포로 들어갔고, 그리고 대미 로비대가 추락했고, 그리고 북한의 캐도 사업, 즉 원전의 경찰 사업이 중단된 것을 언급한 점을 봐도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은 어쩌면 한국과 일본 내에서 외교적으로 군사 이익을 벌려는 세력의 음모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당시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미국에게 감시를 받을 정도로 독자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는 동북아에서 군사적인 횡포를 벌일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었죠. 자,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KSR-1에서 3, 즉 9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개발된 건데, 사실 공식적으로 관측 로켓이나 그러나 이것이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했었던 현대전공이 러시아와의 기술을 도입해서 선진적으로 기술차 개발했는데, 다만 95년도쯤에 현대그룹이 김영삼 정부 간의 그런 이권 갈등에 이어서 바로 개발을 포기하기 이릅니다. 그럼에도 계속 개발이 이어졌었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도 전체적으로 우주 산업이 많이 언급이 될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를 알고도 일본으로부터 받은 미사일 기술을 통해서 대포동 1호를 개발하기 이르죠. 또한 이로 인해서 대포동 쇼크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앞서 언급한 KSR 시리즈처럼 우주 발사체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알았었던 김대중 정부가 국정원과 같이 협력해서 러시아로부터 ICBM 기술을 받아서 기존의 KSR 시리즈를 개발하기 이르죠. 예, 물론 이게 공식적으로 기사로도 나올 정도로 성공했는데 러시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자, 아무튼 이 당시에도 미국이 북한을 94년도쯤에 공격해서 없애려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미국이 북폭을 포기해야 될 배경은 바로 일본과 독일이 미국을 견제한 상황 속에서 동북아에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에 북한은 일본과 독일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고, 그리고 북한의 음모를 진다면 곧바로 일본과 독일이 동북아에 개입해서 미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 외교적 관계를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미국이 저는 이제 북폭을 포기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당 두 가지 기사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이 평화적으로 동북아에 개입하는 점을 와해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군사적인 분쟁을 일으키려고 했었다는 증언이 나오죠. 특히 이 김영삼이 클린턴하고 전화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전쟁을 막았다는 사실은 거짓이라고 어느 미국의 장성의 증언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시간이 흘러서 김영삼이 클린턴한테 폭격을 만류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것은 어쩌면은 그 김영삼 정부가 미국의 군사적인 제압을 저지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기사에서는 미국이 94년도에 북한을 폭격하려 했던 주장은 거짓이라는 내용도 나오게 되죠. 저는 이 김영삼 대통령이 만약에 그 미국의 북한 공격을 억제했다면 저는 아마 미국이 그 일본과 독일의 외교적인 횡포를 억제하기 위해서 저는 러시아, 중국, 북한은 미국이 포섭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잠시나마 그 미국의 외교적인 영향력을 꺾기 위해서 그런 전쟁을 멈췄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김영삼 정부가 여러가지 전쟁 그런 이제 테스트를 벌이면서 전쟁 공포를 많이 일으켰었죠. 자, 그러면서 이 96년도 9월쯤에 그 북한의 잠수함이 강릉에 침투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크게 의문스러운 점은 바로 그 공장원 간에 동족 상전이 있었고 허술한 무기의 식량 관리, 그리고 군복에는 평상복 상태,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들의 수사 은폐와 왜곡이 벌어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당시에 미국은 그 북한이 강릉에 침투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일본도 그 북한의 잠수함이 활동한 점을 미국의 추적을 받아왔었다고 보도하기에 이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어쩌면은 강릉의 간첩 사태는 바로 국정세태가 마약의 직거래였을 거라 접니다. 당시에 북한은 마약을 이제 생산하면서 여러 가지 경유를 해서 생산하기 이르렀고, 그리고 점차 북한의 직접적인 마약 거래가 억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국적을 세탁해서 이 마약 규제를 벗어나려고 했었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국방부의 그런 은폐 의혹도 뉴스로 나왔었죠. 그리고 또한 이 해당 기사 이후에 이 린다김 로비스 연관되었었던 이양호 국방장관 경질되고, 그리고 미국에 가까웠었던 김동진 합참의장이 장관으로 임명된 사건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서 북한은 이런 식으로 그 마약을 많이 생산하려고 했었습니다. 또한 이 강릉 간첩이 이게 전문 요원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처럼 활동하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 94년도부터 잠수함 침투 작전을 해서 마약을 국정을 혜택해서 저는 판매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또한 이 당시에 강릉 간첩이 침투하고 있었던 사이에 우리나라의 국군이 고의적으로 그 경계망을 허술하게 하여서 북한의 간첩들이 침투하게끔 이제 방임을 했었죠. 또한 이 당시에 권영해 안기부장이 96년도쯤에 다 국제적인 그 범죄 조직들이 한국에 개입하고 있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 기관들의 수사 역량과 그리고 역량 키워야 한다는 얘기를 하게 이릅니다. 네. 저는 여기서 그 권영해 안기부장의 활동을 더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바로 범죄 조직을 이용해서 수익을 벌려는 행위가 전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